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설명회 할 때는 이제 산타 복장으로 했었고, 올해는 그냥 멀쩡하게 정장 입고 해야지 하다가 며칠 전에 뭐 이렇게 점도 좀 빼고 했는데, 그 빼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작은 밴드 같은 걸 붙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붙였어요. 얼굴하고 목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 올해 단시 산타를 해야겠구나 했다가, 아, 그냥 밴드 다 떼고 해야지 해서 밴드 다 빼고 마데카솔 발랐는데, 바로 이제 발진이 나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응급실 갔다가 잠깐 한 2시간 잠깐 눈만 붙였다가 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를 가까이에서 쳐다보시거나 화면을 너무 줌하시면 네, 서로 민망하니까 네, 적당한 거리에서 네, 시작하는 걸로 하죠. 저는 이제 임용닷컴 학원에서 네, 물리 가르치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제 내년 12월 네, 뭐 한 11월 25일, 뭐 24일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24일이었고 내년에도 뭐 그맘때쯤 이제 임용고사 2020학년도 임용고사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신 목적은 내년에 어쨌든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최대한 좀 풀어드리는 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그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학원에서 그 설명회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주 전에 그 온라인 전용으로 해서 강의를 미리 한번 찍었고요. 그 혹시 듣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반수 이상은 들으셨네. 근데 이제 또 반수는 안 들으셨으니까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 네, 먼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11월 24일 날 치러진 2019학년도 임용고사 시험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자면 엄청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역대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비율은 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과교론 30%, 그다음에 이제 전공이 이제 70%인데 거기서 어, 절반 한 50%가 이제 기본 물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반 물리 위주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4대 역학이 있잖아요. 4대 역학이 뭐였죠? 해석 역학이랑 열 통계, 그다음에 전자기, 양자역학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50%. 그러니까 반반 나오는 거죠, 반반. 그다음에 이제 영역을 보면 되게 골고루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공 문제가 이제 17문항 정도 되고 과교론이 한 5문제 정도 되는데 전공 문제만 볼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서 뭐 한 10개 이상 나온다 이게 아니고 최대한 n분의 1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신기했던 거는 이제 과교론에서 실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이제 물리는 이게 이제 사실상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교과에서는 뭐 생물이나 이런 데는 실험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출제 범위는 이제 매년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뭐 벡터 포텐셜이라든가 뭐 이런 게 뭐 이제 나왔었다면 올해는 뭐가 났냐면 사중 슬릿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봐야 뭐 이중 슬릿이 그 최대 맥시멈인데 이제 3중, 4중으로 가면 이제 내용이 더 많아지거든요. 복잡해지는데 그 이제 올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라그랑지 이퀘이션 푸는 문제 사실 우리가 많이 연습하는데 그 라그랑지 곱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이번에 신규로 이제 처음 나왔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상컨대? 뭐 또 이렇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한두 문제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공부 방향은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기출에서 다루었던 범위를 싹 다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더 추가적으로 한두 파트를 더 보는 거죠. 네, 그게 뭐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엄청 쉽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만 보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뭐 한 10점 이상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막 전국에 만점자도 속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제 뚜껑 열어보면 매해 그렇진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실수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의 적중률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공 물리 17개 중에 한 15문제는 적중한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핫 이슈 여러분들이 이제 노량진에 직접 오시게 된 가장 큰 부분은
시험 제도가 바뀌는데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시험 유형이 이제 기본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령, 그다음에 논수령 뭐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입형 이제 보통 기입형이라고 하는데 기입형은 그냥 뭐 그냥 단답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힘이 몇 뉴턴이에요. 그러면 계산해서 5뉴턴 이렇게 쓰시면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다음 소수령은 이제 그 풀이 과정까지 다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논수령은 이제 정말 뭐 한 20줄 정도 길게 이제 쓰는 건데 사실 논수령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특히나 이제 수학하고 물리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다행히도 이제 없어진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뭐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소수령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게 지난 시간 리뷰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임용 준비할 때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시니까요. 일단 이제 제일 큰 거는요. 네, 멘탈 붕괴.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지금 그 저기 뭐야 가이드북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가이드북에서 원래 가이드북의 내용을 그대로 PPT로 옮기려고 하다가 조금 뭐 수정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은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79페이지부터 했고요. 이제 80페이지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0페이지 펴가시고 그 위아래 여백 있죠? 거기다가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임고의 사정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멘탈 붕괴입니다.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고3 때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하다 보면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유는 되게 많죠. 진짜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모 고등학생들이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이제 흔히치는 않지만 이제 간혹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병을 좀 달고 살아요. 학원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공황장애, 그 김구라로가 그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공황장애, 뭐 그다음 이석증, 그다음에 그 콩팥 쪽에 생기는 요로결석, 뭐 그다음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발목 디스크, 네, 뭐 별게 다 있고 지금은 이제 필라테스 하다가 이제 여기 오른쪽 회전근개가 지금 끊어진 건 아니고요. 끊어졌으면 오늘 못 오는데 다행히도 이제 좀 너덜너덜해진 상태. 그래서 직업적 특성상 이렇게 팔을 쓰니까 딱 이렇게 팔 드는 그 근육 회전근개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걔가 딱 말썽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픈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는 뭐 제일 이제 그 문제가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불행은 비교해서 시작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티가 나요. 쟤 나보다 잘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러워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왜 나는 쟤만큼 못할까? 쟤는 뭐 열심히 했거나 뭐 IQ가 좋거나 두 개 중에 하나고 나는 열심히 안 했거나 또는 IQ가 낮거나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이유는 명확한데 거기서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나? 이렇게. 아니요, 그 부질없는 그 생각인데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 한자 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인정하시면 끄덕끄덕 해주시는데요, 인강생들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멘탈 붕괴가 많이 일어나요. 멘탈 붕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전혀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체력 붕괴. 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얘기를 군대에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강사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전업으로 뛰어든 게 이제 올해 한 13년 차 뭐 이 정도 되는데요.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면 체력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체력이 바닥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맨날 앉아서 조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더라도 거의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잠 깨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 앉았어요. 이래요. 본인도 몰라. 그래서 체력 붕괴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이제 공부 방향이 잘못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전쟁을 하는데 이제 저쪽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 그 뭐야 리더가 이제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 이쪽 산으로 가야지 돼 해서 올라갔어. 근데 잘못 갔잖아요. 그때 정상에서 리더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아닌 게벼?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산 내려와서 다시 저쪽으로 가야 돼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산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요렇게 틀린 다른 그런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12월 달에 깨닫죠. 그럼 다시 이제 내려와서 또 가면 2년 걸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동료인데요. 뭐, 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의 적은 누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노량진은요. 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보다는 나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가 더 많다. 해코지 하는 존재가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작업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아요. 또는 이제 루머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돌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멘탈 붕괴로 연결이 되고 멘탈이 붕괴됐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럼 체력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노량진은 그냥 막장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말하면은 좀 민망하니까 하여튼 되게 이상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나마 이제 물리는 좀 다행인 거는 제가 그런 분위기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우리는 좀 덜합니다. 오시면 알겠지만 착한 사람들 되게 많고 잘해주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나 뭐 100%다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많으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뭐 한 140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난 10명 정도가 안 좋아요.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명이 나한테 주는 악영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고 뭐 막 이간질 시키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정신무장 좀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인터넷 카페에 보면은 이제 뭐 저도 뭐 악플 같은 거 그걸 악플이라고 해야 될지 비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라도 저도 이제 그런 거 접하면 멘탈이 나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체력이 붕괴되니까 강의 준비를 못해서 강의가 엉망이 되고요. 근데 건전한 비판조차도 이제 그 충격이 큰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루머가 생기면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강하게 먹고 오세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공부 방법, 그러니까 방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산이 안개벽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유념하셔야 될 게 노벨상 타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되뇌어 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했나?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음 비우고 언젠간 이해되리 그러고 B로 넘어가요? 아니면 일단 그래 A도 이해를 못하면 Z까지 다 이해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벨상 타듯이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냥 한마디로 넓게 넓게 그리고 최대한 얕게 노벨상 타러 온 게 아니라 임용고사 패스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항상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시작. 이게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테스트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야 이거 해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해내려면 숙달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주고 알짜임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다 구하시겠죠. 근데 30초 만에 알짜임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뭐,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그 같은 맥락인 거죠. 그죠? 또는 뭐 김연아 선수 뭐 점프만 뭐 수천 번, 수만 번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김진걸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경기도 수석했던 학생인데요.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소풍을 과학관을 갔는데 막 누군가 달려오더라고. 김진걸 씨인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학생들 데리고 인솔교사로 왔다고. 그래서 아 반가워요. 뭐. 많이 컸네. 그 김진걸 씨가 했던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가끔 의문을 품으세요. 아, 저건 내가 공부하던 방법이 아닌데, 내가 알던 학습 이상적인 학습이 아닌데, 교육학에서 배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킨 대로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저에 대한 불신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확률을 되게 많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F 이퀄 MA를 1시간 만에 푸는 사람과 10초 만에 풀어낸 사람 중에 누가 임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몇 초예요? 10초예요, 10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강론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페이지 수가 한 20페이지 넘어서 한 페이지당 1분씩 쭉쭉쭉 한번 끝내볼게요. 자, 당장 이제 시험 제도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러니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 유형이. 그래서 이제 기입형이랑 그 다음에 소수령이랑 맞아요. 논수령이랑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없어진다고요? 맞아요. 논수령이 없어져요. 근데 기입형하고 소수령이 둘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입형도 줄어요. 그러니까 기입형은 감소인 거죠. 감소. 기입형은 감소. 그러면 누가 이제 변화가 생기느냐? 소수령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종 답을 못 구해요. 최종 답을 희한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지. 이제 밥을 떠서 입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 콧구멍에 막 넣고 있는 거예요. 귓구멍에 넣고. 뜨는 것까지 잘해. 근데 못 먹어. 그래서 그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답만 채점하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하다. 네. 그 다음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입형이 이제 8개인데 거기서 이제 2개 정도 좀 줄어드니까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리해졌죠. 그다음 소수령 문항이 증가하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흔치 않아요. 91학년도부터 지난 30년간 되돌아봤을 때. 그럼 선생님 소수령 문항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기본 마인드는 뭐라도 적어내야 돼. 하다 못해서 편지라도 써야죠. 제가 이제 통계학과 학부 때 하는데 이제 복학생 때라서 밤새도록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책을 다 외웠는데 막상 문제를 받아보니까 손도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에 복학했고요. 책 한 권을 다 외웠으나 이 문제의 답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공부한 거를 적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 적었어요. 되게 빡빡하게. A불 주시더라고요. 네. 왠지 알아요? 다른 학생들은 그냥 빵점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꽈락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32점인데 32점을 못 넘기면 다 꽈락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강원도에 얼마였더라? 한 10명 모집하는데 한 8, 9명이 꽈락 2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제 뭐 그냥 한두 명밖에 못 붙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TO가 있는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꽈락이면 그렇다고 해서 재시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재채점 들어가요. 거기서 뭐라도 쓰면 점수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32점, 32.1, 32.3 이런 합격생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때 막 이제 밤에 막 맨날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수업 끝나고 나이트 가서 춤추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춤추러 많이 다녔다고. 그 학생이 딱 32.1인가 그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올려서 점수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뭐라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 답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종 답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 경험상 자 10, 그냥 이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12 더하기 7은 얼마예요? 19.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82라고 계산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소름 돋지 않나요? 1의 자리끼리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를 10의 자리랑 더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미쳤나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분의 1이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이번에 모의고사 때 나왔던 현상인데 3분의 1은 0.3
33. 근데 0.66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평인 경우는 그냥 다 풀었더라도 그냥 0점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만약에 이게 부분 점수가 있는 서술형이면 요 앞에까지는 점수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점 중에 3점은 받아가니까 할만하죠. 그래서 중간 과정이 정말 이제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뭐 대충 찍어가지고 수학은 뭐 1, 0, 마이너스 1 세 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럼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 과정을 개발 세발 써봐야 출제자가 이제 그 채점자가 채점하면서 이게 뭐라고 쓴 거야? 한국말이야, 중국말이야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써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막 쓰는 게 아니라 로직을 세워서 스텝 1 어떻게, 스텝 2 어떻게, 스텝 3 어떻게. 그러니까 요게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미방 특강을 시작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그럼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충 후루룩 풀어서 답 구하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뭐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자존심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그냥 걸음마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걸음마 시작할 때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발 내딛고 그 다음에 왼팔 동시에 들고 왼발 내딛고 오른발 오른손 올리고 그죠? 근데 이걸 잘못 배우면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나중에 뭐 경보 선수는 죽다 깨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완벽하게 이제 잡아서 나가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유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토익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토익은 기본적으로 문제 은행식이에요. 근데 물리가 거의 뭐 문제 은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유형별로 정형화해서 나와요. 그래서 유형을 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뭐 수학 공부하실 때 유형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셨죠? 그죠? 뭐 그런 문제집도 수능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시생이니까요. 시험 합격이 목표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유형을 이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같은 맥락인데 그 유형에 대해서 자기만의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만든 로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가장 좋겠지만 또 자기만의 로직을 또 만드는 게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은 한 가지보다는 두세 가지 이상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김진걸 씨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선생님 저 이거 기출문제 제가 손으로 다 푼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로 주고 갔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 거기 보면 라그랑지 문제 무슨 기출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풀이 방법이 10개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공부했어요? 라고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A라는 방법으로 풀다가 막히면 B라는 방법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인생 살아가보면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방법을 만들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언제 괜찮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검산할 때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0.66으로 계산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5분 남아서 마지막 검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3분의 1이 실수했네? 빨리 0.33으로 고쳐야지 라고 될까요? 그냥 3분의 1 0.66 그 다음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이게 그냥 귀신에 씌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못 발견해요. 못 느껴요. 그럴 때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같은 풀이법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풀이법으로 검사를 하시면 잡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자, 논술형 문항이 폐지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좋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부탁인데 교육학 논술 쓰듯이 답안 쓰는 습관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이제 물리 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 쓰듯이 막 이렇게 뭐 기승전결 이렇게 쓰시거든요. 점수 배점이 그렇게 안 가요. 점수 배점은 키워드로 가거든요. 심지어 교육학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충 기승전결 써주시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있잖아요. 이런 거 써주면 점수가 20점 다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예쁘게 논술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낭비예요. 물리는. 네.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평소에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뭐 신문 사설 읽어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뭐만 잘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로직을 만들어서 많이 푸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잠깐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면 그 제 교재 이름이 직관물리인데요. 그 직관물리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역대급으로. 보통 이제 한두 문제는 꼭꼭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1년 내내 이제 끼고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제 얼굴을 항상 박아서 책을 인쇄를 합니다. 그래야 보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공박교 선생님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을 빠짐없이 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뭐 퀴즈도 있고 기초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이것도 내더라고 출제진이. 그 다음에 요 해설지 보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습 문제 푸시면 당연히 해설지 보면 안 되잖아요. 해설지 안 보고 그냥 문제 푸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고시생이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스킬을 빨리 체득을 하는 게 제1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해설지 보면서 먼저 푸세요. 그러고 나서 해설지를 놓고 다시 시간 재면서 풀어보시면 돼. 이거 별표 좀 쳐놓으시고. 그래서 81페이지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에 잠깐만. 그게 없구나. 네, 거기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81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에 네, 요걸 추가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제가 PPT 만들면서 새로 추가한 거예요. 어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꺼내면 다들 이제 되게 좀 고부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전문가인데 제 말을 따라야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제 올해 시험을 이제 못 치신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공부 방법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강생들은 이제 금요일마다 노량진에 좀 오세요. KTX 타고 요즘에 올 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진주 경상대 설명회하러 갔었는데 3시간 반이면 서울역에서 진주까지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한 3시 차 끊어가지고 아니면 2시 차 끊어가지고 노량진 와서 특별관리반 테스트를 하거든요. 6시부터. 이제 그거 응시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뭐 집이 마라도예요. 그러면 이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직관물리 교재가 그 되게 좋은 게 뭐 퀴즈, 기초 문제, 연습 문제 뭐 되게 골고루 모든 뭐 이제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은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집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시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직관물리 교재 마스터하기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 다음에 네, 시험지 만들어서 테스트 보기. 근데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이제 학원에 오시면 제가 만든 시험지로 시험 치시면 돼요. 이번에 뭐 이게 되게 많이 나왔죠? 아시겠지만 거기 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인강생들은 그 동그라미 4번에 형광펜으로 줄 빡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 얘기. 신유형이 계속 나와요. 이번에도 뭐 사중술림 나오고 라그랑지 곱수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계속 조금씩 확장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좀 심했죠. 작년에 한 3, 4개 정도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디를 못 벗어나냐면은 직관물리 교재를 못 벗어나요. 왠지 알아요? 저는 이제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신 소중한 수강료 허투루 쓰지 않고요. 강의 준비하는데 또는 이제 밥 먹는 데만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은 교재를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제 강의를 이제 선택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이제 많이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제 신유형이 한두 개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꼼꼼하게. CF 선전 보니까 그런 멘트 있던데 꼼꼼하네 뭐 이런 멘트 있던데 보니까
꼼꼼하게 다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기출 문제에서 변형이 많이 돼요. 저는 이제 노량진 최초로 91학년도 제1회 임용고사 문제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풀이 다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위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기출 문제가 변형됐을 때 잘 대응할 수 있겠죠. 저게 이제 작년에 너무 심했어요. 작년에 기출 문제가 몇 개 나왔더라? 하여튼 5개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 7, 8개가 기출 변형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작년에 진짜 심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기출 문제 많이 나오겠지 싶어서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했는데 웬걸 특별관리반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주로 어디가 나온다라는 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네, 기출 문제집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랜덤박스 형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2번, 3번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2번, 3번 풀면 답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그냥 답 맞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다 가위로 잘라요. 그 다음에 제비 뽑기 하듯이 뽑아서 문제를 풀면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소름 돋아요. 멘탈 붕괴 일어나죠. 헛공부했구나. 근데 그때부터 정말 참 공부가 시작이 돼요. 네. 랜덤박스는 이제 형광펜으로 추천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항상 한두 문제 이상은 적중합니다. 네, 이번에도 한 4개, 5개 정도는 적중했어요. 저희가 이제 5번 시험을 보는데 4개, 5개 정도 적중했으니까 그러니까 매 회마다 한 문제씩은 이제 적중한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적중이 가능하나? 일단 적중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중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걸 적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80년대 이야기고 90년대 이후는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낸 모의고사 문제가 임용에 똑같이 나오면 저는 이제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그걸 풀 줄 알면 임용고사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이게 적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학원가에서 적중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뭐 모의고사 한 문제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해마다 한 문제씩 다 적중했는데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적중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노량진에 물리라고 해봐야 저밖에 없으니 어차피 평가원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수고를 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면 안 되겠군. 여기까지 한창민이 가르쳤어? 그러면 요거 내야겠다.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없죠. 저밖에는 그죠? 하여튼 네. 그럼 어떻게 모의고사를 준비를 할까? 무조건 하고 오세요. 알겠죠? 차비 아깝더라도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실전 같은 분위기에서 시험 쳐야지 정신이 차려져요. 안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피곤해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그럼 뭐 밤 되고 뭐. 그래서 학원 오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목적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퀄리티 높은 문제를 접하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는 당연히 높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 배분 연습이 목적이에요. 이거 형광펜으로 줄 좀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고시생이 고시생. 그러니까 그냥 알파고처럼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계적으로. 5번까지 15분 40초 만에 끊어야 돼.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때 혼자 복습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나요. 그 다음에 뭐 공부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모의고사 이제 동형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직관물리 책부터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거의 모든 강의 내용에서 한두 개씩 골고루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그 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죠? 근데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의지박약이야. 그래서 난 도저히 나 혼자 이제 공부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 교육학적으로 장의존적이야. 난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장의존적이야. 그럼 뭐 학원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진도 마찬가지고 예습 복습하다 보면 중간에 잠깐 슬럼프가 오더라도 그냥 뭐 강의 있으면 와서 듣고 그럼 집에 가서 아니면 뭐 강의 끝나고 스터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주일 살다 보면 52주가 다 가요. 또 혼자서 그걸 한다고 하면 보통 엔간한 이제 의지가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은 그 시간을 못 버티죠. 생각해봐요. 책상 요만한데 거기 앉아서 하루에 뭐 12시간, 13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달 이상 해요?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같이 하니까 가능한 거죠. 나 혼자는 절대 못하는데
막 한 2시간 공부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근데 옆에 얘는 정자세로 막 공부하고 있어. 오씨 2시간만 더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의존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여건상 노량진에 못 오시더라도요. 우리 인강생들은 네, 1년간의 타임테이블 짜가지고 거기 맞춰서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임고 4대죠. 첫 번째가 멘탈 관리라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학원 진도에 맞춰서 제때 복습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자꾸 넓어진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이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출제 범위 자꾸 넓어진대. 안 나온 것만 공부한다. 1번. 안 나온 것만 공부한다. 2번. 나온 것만 공부한다. 3번. 나온 거 공부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안 나온 것까지 더 공부한다. 정답은 3번. 좋아요. 잘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하시냐면 이제 기출이 이만큼이면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는 네, 요만큼. 여기가 플러스 알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관물리 교재 모든 내용을 다 내 것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전공책 집에 갖고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보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다 보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걸 다 볼 능력과 의지력이 있었다면 벌써 합격했겠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안 봐도 좋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학교생들 얘기예요. 왜냐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약속하고 좀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뭐 내년에 노량진 오시면은 1년 같이 부대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수업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의미 없는 드립을 쳤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살짝 이제 금가는 거죠. 저 얘기를 왜 꺼냈을까? 막 그런 것부터 해서 뭐 하다 보면 이제 저도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좀 흔들리죠. 인간적인 믿음도 흔들리고 정말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나? 그런 신뢰도 깨지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를 좀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열심히 뭐 사중순릿, 뭐 라그랑지 곱수 뭐 이런 걸 수업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는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쓸데없는 걸 가르칠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2012년부터인가 라그랑지 곱수를 수업을 했거든요. 2013년부터인가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수업하고 나서 지금 5년 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안에는 계속 학생들이 라그랑지 곱수 나오지도 않는데 왜 수업을 할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어차피 그 내용이 맞더라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풀 수 있게끔 나와요.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곱수 안 나와! 정말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양자역학을 하면 클랩식 고등계수 안 나와! 그 얘기 클랩식 고등계수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풀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놔야지 합격 확률이 높겠어요. 그냥 배째라고 아무것도 안 오고 가만히 있는 게 합격 확률이 높겠어요. 전자지 당연히.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뭐 그 뭐지 문둥병자인가? 뭐 미사 때 그 복음에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뭐 예수님 뭐 낫게 해주세요. 뭐 낫게 했다고 뭐 성경이니까 믿을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를 좀 믿고 제가 한 대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년 동안 저랑 같이 부대끼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을 잠깐 봅시다. 1차 시험, 그러니까 면허 따신 분 손 들어볼래요? 면허 따신 분. 면허 1차 시험 뭐였죠? 필기, 2차가 실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임용도 똑같아요. 네, 11월 24일 날 1차 필기 치고 그다음에 1월 3일쯤 이제 발표 나고 그 다음 주에 2차 면접, 뭐 수업 시간 이런 거 봅니다.
근데 1차 시험에 뭐가 돼 있냐면 교육학이 20점짜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내용의 과교론이 30%, 그 다음에 전공이 이제 나머지 70%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학은 1차 시험에서 배점이 20점. 그 다음에 과교론은 80점 중에 24점. 그 다음에 순수 전공. 내용학이라고 그래요. 내용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80점 중에 56점. 이렇게. 여기 배점이에요. 네, 이 56점은 다시 네, 기본이 28점. 그 다음에 심화가 28점. 교육학은 몇 점 받으시면 되냐면 한 15점 받으시면 돼요. 15점. 좀 적어보세요. 교육학은 15점 받으시면 되고요. 과교로는 20점이에요. 과교로는 20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 이 내용학은 30점. 그래서 이제 토탈 70점인 거죠. 그러니까 20 플러스 50이에요. 해보세요. 20 플러스 50 시작.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교육학 15점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교로는 20점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공 몇 점이요? 30점. 근데 전공이 몇 점이냐면 5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56점 중에 30점만 받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반타작 이상만 하면 합격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전공 점수는 그냥 다들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월 달에 개강해서 제가 호구조사 하는데 점수 다 이제 제출 받거든요. 보면 저기 뭐야 꽈락 점수가 32점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공이. 근데 32점 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통 한 80명 정도 오는데 뭐 한 20명 될라나? 충격적이죠. 다 꽈락이에요. 그럼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과교로는 24점 받고요. 그 다음에 전공 내용학 중에서 기본 28점 받으면 돼요. 4대 역학은 빵점 받아도 돼. 쌤 그럼 할리데이만 파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쉽게 알려주니까 수강을 많이 하시는 거고. 예전에 교육학은요 10점, 11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사실 꽈락만 넘기면 됐었는데 이제 최근 한 3년 전부터 교육학이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보통 그때는 합격생 조사해 보면 교육학 뭐 한 11점, 12점, 정말 잘하는 학생이 13점. 그 서울 그 차석했던 그 신단시 2015학년도 신단시가 교육학이 15, 17? 지금은 17이면 평범한 점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7이면 거의 전국 그 TO 150명 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점수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합격생들이 뭐 11, 12 뭐 이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냥 교육학을 언제 했느냐? 9월 달에 합니다. 우리는. 교육학 수업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전공이 급하거든. 전공이 급하니까. 양자학 지금 클래식 고등계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부터 패야지. 그래서 9월 달에 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조금 늦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 1월 달부터 스터디를 꾸려요. 굳이 교육학 강의 안 들어도 좋아요. 비사대 손들어 보세요. 비사대. 대충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비사대는 교육학이 조금 약간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의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승현 선생님 추천해요. 왜냐 우리 학원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강추입니다. 왜냐면 적중률이 이번에 노량진 1등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윤승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교육론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대생들은 거의 24점 만점 다 받아갑니다. 비사대생들은 몇 점 받아갈 것 같아요?
10점, 15점. 그럼 비사대생들은 출발선이 몇 점 밑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10점 이상 밑지고 시작하는 거죠.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최선을 다해서 네, 과교로는 20점 가까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사대생들은 명심하세요. 어차피 과교로는 못 따라갑니다. 못 잡아요. 어디서 잡아야 돼요? 전공에서 점수를 더 받아야지. 어차피 4년 내내 배운 게 전공이니까, 그죠? 네. 어쨌든 과교로는 하셔야 돼. 그럼 강의 뭐 들을 거냐? 그냥 김은경 쌤 강의 들으세요. 네. 어차피 들을 만한 강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2달 듣고 그 다음부터는 스터디로 돌리시면 돼요. 네. 자,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어요. 그 강남에 다른 학원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친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래서 추천해드린 것도 없잖아 있지만 뭐 딱히 김은경 쌤만큼은 자료가 잘 돼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리고 사대생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조건 만점 다 받아가야지. 그죠? 24점 중에 20점 받으면 사대생들은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 안 한 거예요. 무조건 24점 다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26점만 받으면 그죠? 교육학은 뭐 아니 저기 양자역학 이런 거 나오면 편지 쓰면 되지. 저는 양자역학은 안 쓸 거예요. 약 어렵죠?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 정도의 배포. 그죠? 멘탈. 그 다음에 기본 물리 어떻게 하나요? 네. 그 배정돼 있는 56점 중에서 네, 28점이 네, 기본 물리고요. 그럼 공부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반 물리하고 4대 역학을 1대1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물리는 상대론하고 다 포함한 거예요. 바이저 현대물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할리데이만 얘기할 거면은 사실 공부할 게 많진 않나요? 근데 더 상대론까지 다 바이저 현대물리까지 포함하니까 내용이 많은 거고. 그래서 1대1로 하는 게 황금 비율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절대 막 양자만 막 들이다 잡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물리 자체는 뭐 이론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아, 이번에 나왔죠. 사중술리. 그 유튜브에서 강의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론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때문에 틀려요? 실수 대부분. 네. 근데 이제 뭐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작 소수령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서 시작 로직을 만들어서 공부하자. 알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씩 태워드려요. 일단 로직. 선생님 심화는 어떻게 해요? 심화는요 뭐 좀 솔직히 뭐 좀 거만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왜냐 나올 만한 거 제가 다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 그 어느 강의보다 쉽게 막 이렇게 떠먹여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안심하세요. 네. 너무 창피한데?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가 이제 끝나면 이제 지금 이제 요번에 시험 친 학생들은 다 2차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 지하 1층에서 이제 실험도 지금 하고 있고 원래 5명이 한 조인데 6명이 한 조인데 지금 2명 와 있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가서 갈구려고 지금. 자, 1차 준비 1차 끝나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약간 이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1차 비중을 줄이고 2차 비중을 더 늘린다 또는 1차를 그냥 패스 올 페일로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40점 넘으면 다 통과로. 뭐 그런 얘기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하듯이 1차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물리 병행할 때는 실험 병행하면 되게 좋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마련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1월달에 오시면 저기서 실험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네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요번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리교육론에 물리 실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전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침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세타만큼 돌아가는 뭐 그런 실험인데 이제 그거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했던 학생들은 이거 보면서 편하게 좀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리교육론 그 뭐야 출제 경향이 좀 하나 추가된 거죠. 실험이라는 게 추가됐죠. 그러면은 실험을 병행하긴 해야겠네, 그죠? 그래서 오세요. 오시면 공짜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험 하나 추가하는 걸로. 물론 꼭 안 해봐도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저까지 언제 다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사실 여러분들이 바빠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뭐. 시간 좀 쪼개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네, 하면 나쁘진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시기별로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미방 특강 시작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반기 때는 이론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전반기 때는 이론. 하반기 때는 문제풀이에요. 그게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주구장창 열심히 복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직관물리 교재 계속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요일마다 특별관리반 오셔서 이제 중간고사 치듯이 계속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혼쭐을 내기도 하고 또는 전화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좋게 좋게 얘기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는 네, 단원별 주옥 문제, 뭐 기출 문제 뭐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요? 가끔 그런 질문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딱 되면 새 마음가짐으로 11월 때까지 꾸준하게 강의 진도에 맞춰서 이제 이 공부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인데 강의를 또 듣자니 또 피곤해. 그러면 재수생한테 딱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해주면 자기가 판단을 해요. 이제 시험 떨어졌다고 그 마치 실연의 아픔을 당했던 것처럼 그 아픔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사랑은 사랑으로만 치유된다고 낙방의 아픔을 공부로 치유할 건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상처가 덧나요. 뭐 이런 학생도 있는데 근데 저는 와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진걸 합격생도 대단하지만은 김경환 합격생도 대단한 게 인천에 2010학년도에 3차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그다음에 3차가 이제 최종 면접 이렇게 되는데 다 올라갔다가 마지막 3차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3차를 없앤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학생 김경환 씨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게 그날 발표 난 날 물화생지 카페에다가 그 뭐지 면접 스터디 구한다고 글을 올렸대요. 그래서 결국 2011학년도에 인천 합격하고 교직 생활하면서 하반기 때 서울 쳐서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 보면서 많이 저도 배웠죠. 사랑의 아픔은 사랑으로 치유하듯이 공부의 아픔은 공부로 치유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나오시면 제가 고민형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별표, 고민형 별표. 85페이지죠? 네. 85페이지 보시면은 1년 동안의 성실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임용 공부를 진행하면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모두 익숙하고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1년 개근상 고민형이라고 적어두세요.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년 개근상이 12명? 이번에 30명. 진짜 집사람이 얼마나 짜증내든지. 하여튼 뭐 한 7,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핑계로 학원 나오신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월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7월 달에는 이제 이론 위주로 근데 이론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뭘 해야 되냐면 일반 물리 수준의 문제들은 계속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100문제, 200문제씩 풀어오라고 할 거거든요. 도저히 여러분들이 풀어 올 수 없는 분량으로 숙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창민 악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숙제를 다 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이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저를 악마라고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네, 그걸 다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한창민이 악마로 느껴질 거면 내 마인드가 시원찮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세요라고 하면 다 해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5월달쯤 되면은 그 장범준의 벚꽃 엔딩 그죠? 버스커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슬럼프가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은 뭐 2말 1초, 2등병 말 1등병 1병 초에 이제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네. 5월 달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연인하고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어지고. 네. 그러면 이제 말벗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힘들죠. 한평 남짓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슬럼프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뭐 쉬는 수밖에 없죠. 쉬고 잠 많이 자고 그다음에 저랑 상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딱 눈치를 봐서 강민정 씨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저녁에 상담 한번 해요.라고는 잘 못해요. 왜냐면 강민정 씨 같이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학생이 저 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두 명 정도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전화 한번 할까요? 뭐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저한테 오늘 저녁에 상담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열일 다 젖혀두고.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의 1순위가 여러분들이라는 말을 집에서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집에서 내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네, 콜 하세요. 뭐 술 한잔 먹어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8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게 중요합니다. 이때 바보같이 양자역학책 다시 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내년 대비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문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 파트만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것도 귀찮아.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겠어. 직관물리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갖고 와요. 선생님 저 이 내용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네? 하겠지만 그래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11월 달엔 뭐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요거는 그때 가서 어차피 뭐 지금 말씀드려봐야 뭐 머리에 남지도 않을 거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인공의 4대적 첫 번째가 뭐였죠? 멘탈 관리고 두 번째가 체력 관리인데 체력 관리부터 말씀드리면 체력은 국력이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체력은 국력이다. 네,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매일 운동하는 건 좀 부담스럽죠? 솔직히 그죠? 이틀에 한 번씩은 운동하는 걸로 약속. 알겠죠? 내년에 뭐 헬스, 요가, 수영, 조깅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있으면 누구는 헬스를 잘하고 누구는 기타를 잘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다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만약에 헬스를 잘해. 그러면 제가 밴드에 공고를 올려요. 아무개 씨가 헬스를 좀 잘합니다. 저 사람과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을 배웁시오.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은 노량진에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짜주고 우리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다음에 요 옆에 삼성복싱 체육관 제가 제휴 맺었거든요. 제가 그냥 띠뚜뚜뚜 여보세요? 삼성복싱 체육관이죠. 저 노량진에서 물리 가르치는 한창민이라고 하는데요. 관장님하고 통화 좀 가능할까요? 뚜뚜뚜뚜뚜 여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학원이에요, 학원. 아, 왜요? 아, 그냥 저희 학생이 한 100명 있는데 제가 밀어 드릴 테니까 우리 제휴합시다. 뭐 이렇게. 그래요? 관장님 통화 딱 해가지고 제가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밀어 드릴게요. 좀 혜택 좀 줄 수 있어요? 드릴게요. 그래서 뭐 큰 혜택은 아니고 뭐 붕대 뭐 2만 원짜리인가 하나 주신대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제가 발로 직접 다 쫓아다니면서. 그다음에 학원 오시면 이제 지금 우리 5층으로 바꿨는데요. 네, 엘리베이터는 좀 지양하시고 네, 운동 삼아서 계단으로 다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수현의 네모나 자주 챙겨 드시고. 6월 15일인가 제대 날짜라고 합니다. 네, 뉴스에 나왔던데 혹시 팬 있으시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약은 좀 지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약 한 재 한 40만 원 하잖아요. 이거는 아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맥 좀 짚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투자는 합격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 너무 아끼려다 재수하게 되면 마지막 연봉 1억을 날린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바로 딱 합격했어. 그러면 뭐 연봉 한 3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0년 정도 하면 수당까지 합치면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장 정도 달면 1억 2천, 1억 3천 정도 돼요. 교사가 박봉이라고 누가 그래요?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합격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1억 3천 연봉을 못 받는 거죠. 맞아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내가 받아야 될 수 있는 그거는 정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연봉 자체는 연봉의 총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면 할수록 첫 해 연봉이 까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연봉, 마지막 연도, 은퇴 연도에 연봉이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1년이라도 붙어야 돼. 1년 떨어지면 그냥 단순히 뭐 기회비용 한 2, 3천 날렸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 1억 3천을 날렸다고 보시면 돼. 바꿔 말해서 1억 3천 정도 내년에 투자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는 거 힘들어요? BMW 하나 뽑아. 1억 3천 어차피 뭐 난리나. 그죠? 멋있게 쫙 해서 막 이렇게. 명심하세요. 알겠죠? 마지막 연도 연봉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적어보세요. 교장 달고 마지막 연도에 정년 연도의 연봉은 1억 3천. 그래서 내년 한 해 1억 3천 정도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세요. 1억 3천 정도는 나는 쓸 거다. 이렇게. 물론 뭐 그죠? 이놈의 자식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막 돈돈돈 하시진 마세요. 또 멘탈 또 붕괴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집이 좀 가난했었거든요. 기초수급자였는데 근데 돈돈돈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더라. 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멘탈 관리 내용이 좀 많은데 멘탈 중요합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혼자 또 시작. 또 시작. 자, 요거 시작. 왠지 알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그리고 다들 자기만의 그 공부 리듬이 있는데 나 지금 쇼핑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그러면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은 좀 그런 거예요. 나 공부 지금 정말 잘 되는데 또 안 가자니 또 제가 쟤한테 미안하고 그럼 서로 서로 미안해지니까 그냥 혼자 가세요. 혼자. 네. 그래서 이건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혼자 잘 못 드시잖아요. 네. 혼밥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취미 있으시면 취미 유지해 보시고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 그런 거 말고요.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게 취미다. 그러면 자전거 좀 요즘에 서울은 따릉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그거 타고 다니면 좀 좋고. 그다음에 수강생들끼리 또는 스터디원들끼리 너무 가까워지지 마시고요. 일정한 선을 유지하세요. 요거 별표예요. 요게 멘탈 관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86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이 있죠. 네, 86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에 일정한 선을 유지를 하세요. 그 도원 결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야, 우리 평생 가자. 그것도 다 4명 다 붙어야지 평생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2년은 내년 한 해가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시험 끝나고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1월 24일 날 이후로 친했던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 시험 상대방이 잘 쳤는지 못 쳤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전화해서 시험 잘 쳤니? 그래서 나 빵점인데 왜? 뭐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거든요. 그렇더라고. 좀 슬프긴 한데. 네. 그 다음에 SNS 꼭 탈퇴하세요. 페이스북 계정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탈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거 맞나요? 요즘에 안 하나? 싸이월드 도토리 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인맥 관리는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뭐 특히 뭐 남학생들은 뭐 아이고 뭐 의리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한테 친구야 미안하다 나 내 인생에 걸린 거기 때문에 너한테 자주 연락을 못 할 것 같아. 만약 네가 보고 싶으면 노량진에 와서 나한테 밥을 사주라. 그러면 내가 합격하고 나서 2배로 사줄게.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합격생한테 들었던 얘기. 그래서 와 그거구나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친구는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 적어보세요. 친구야 나 보고 싶으면 노량진 와서 네가 밥을 사라. 이거 좀 적어보세요. 좀 적어보세요. 친구야 나 보고 싶으면 네가 노량진 와서 밥을 사라.
그 내용이 이제 지금 PPT 내용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네. 자, 그다음에 9번인데요. 뭐 여러분들은 청춘이잖아요. 저도 청춘이고요. 사랑은 공부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부분 동의를 안 하실 건데 제 경험상 네. 연애가 공부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험 때까지는 오롯이 나 자신한테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여기서 맺는 인연은 올해는 못 가요. 그리고 막말로 여기서 사귀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결실을 맺으려면 둘 다 합격을 해야 되죠. 둘 다 합격을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합격을 해야죠. 하나는 제주도고 하나는 강원도야.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남자가 왔다가 여자가 왔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본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올해는 못 가더라고. 그래 좋아. 같은 지역에 둘 다 같이 합격을 했어. 그것도 그 근처에 학교에 발령받았어. 결혼까지 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네. 어떤 그 같은 동네에서 만난 남녀 관계도 결혼까지 가는 게 쉽진 않은데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만약에 커플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학생이 여자친구랑 지금 뭐 같이 왔다고 하면 그러면 헤어지지 마세요. 명령입니다. 왜냐면은 한번 헤어지고 나면 마음을 못 잡거든요. 그 멘탈 깨지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제 무릎 꿇고 빌어요. 11월 24일까지만 기다려줘.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 돼. 네. 대신에 없으면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화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너무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 고백을 언제 하느냐? 1차 시험 끝나고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 듣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은 근자감. 근자감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여러분들 내년에 다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라색 여학생 어떤 것 같아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무조건 가지셔야 돼. 그 나쁜 사람들이 한 150명 중에 10명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꼭 이제 상처를 줘. 아유, 너 어차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뭐 이래요. 무슨 말이야? 왜 난 열심히 하면 안 돼? 되게 상처를 받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비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런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배려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어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럼 좀 거시기 하죠. 그럴 때 당당하게 얘기해. 나 내년에 전북 수석할 건데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 뭐 그러면 뭐 그냥 그러고 말면 돼요. 또 괜히 집 와서 엄마 누가 나 보고 뭐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또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는 뭐 임용 합격하는데 평균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뭐 내가 3년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년에 끝내야죠. 그리고 저도 그런 의지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강의 어떻게 하세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때 이론, 하반기 때 문제풀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자세한 거는 87페이지에 있어요.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1년 커리큘럼 개강 날짜와 휴학 날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네, 시간표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뭐 연휴 때 쉬는지 안 쉬는지 다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2020학년도부터는 교생 휴강은 없어요. 대신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죄송하지만 네, 휴강을 여름 휴가를 올해 그 이제 홍콩 갔다 왔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1순위가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는 그렇고요. 뭐 어차피 강의는 여러분들 다 어차피 선배 추천으로 오셨을 거니까 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 거고 이제 그 외에 강의 외적으로 뭘 더 해주느냐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일인데요.
금요일 날 이제 스케줄이 시작이에요. 금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특별관리반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토일 8시부터 아침 9시, 아침 8시부터 아침 9시까지 뭐가 시작되냐면 토요 첨삭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가작통법.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5명씩 짝지어 드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북한 그 뭐지 자아 비판하듯이 내래 이번 주는 열심히 공부를 못했어요. 뭐야 동무 총살 뭐 이렇게 이제 비평을 하면 이제 반성하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벗이 없어서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벗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건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9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스터디. 이거는 토요 스터디, 얘는 짝 스터디. 이렇게요. 이게 기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종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어떻게 짜지? 특히 초시생들, 비사대생들, 뭐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좋은 사람 인연 맺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튜터 투티 스터디, 뭐 이게 대박이죠. 네, 거기 89페이지 보시면 튜터 투티 스터디라고 있죠. 굵은 글씨로. 네, 요거는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짝을 지어줍니다. 자, 누가 손해일까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중에?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손해겠죠. 내가 못하는 사람한테 튜터가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내 공부하러 왔지 내가 뭐 자원봉사하러 왔나? 근데 그거를 제가 한 3년 전부터 만들어서 시행 중인데 너무 좋아요. 그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 좀 튜터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튜터 하시면 제가 10,000원씩 드릴게요. 현찰박치기로 진짜 10,000원씩 드렸었어요. 튜터랑 튜티 10,000원씩 다. 그래서 그걸로 술 사 먹지 말고 스터디룸 예약하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누가 좋으냐면 튜터. 가외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그런 틀에 갇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전혀 몰랐는데 잘 이제 못하는 실력이 부족한 튜티한테 질문 받아보니까 막상 설명하니까 내가 이런 걸 개념을 잘 몰랐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설명해주면 성취감이 딱 생기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나는 기출문제 700문제 답도 다 알아. 나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알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데 누가 갑자기 기출문제 54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제가 만들어서 제가 시행하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내일 꼭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당수가 나는 내가 무슨 튜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내가 못하더라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제가 요령껏 잘 튜터를 지정해 드릴게요.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실험 스터디 1월달부터 바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강이 좋아요, 인강이 좋아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잘 맞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이 잘 맞았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인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직강이 좋아요. 일단은 인강은 이제 알다시피 밀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직강 들으시면 좋겠고, 근데 직강의 단점이 있죠. 뭐예요? 다시 듣기가 안 돼. 자, 운동 방정식을 세운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라고 설명해드리면 인강생들은 못 들었어. 다시 돌리면 돼. 그럼 다시 자 자유물체도를 그린 후 운동 방정식 세웁니다. 이렇게 다시 제가 설명해드리잖아요. 근데 직강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서 수업 들을 때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되진 않지만 그 여러분들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 그 강의 다시 들을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뭐 10,000원, 20,000원씩 받아야 된다고 서버 관리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간 패키지 만약에 구입하셨으면 한 강의당 2,000원씩.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쇼부를 쳤어요. 좀 낮춰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임용닷컴 전체에서 저만 하고 있어요. 탁과에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다시 듣기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 강의 운영하다 보면 좌석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관도 프라임 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실은 이제 여기 요쪽 2분단에 요 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줄 요 정도가 프라임 존인데 자리 다툼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인강 전환도 하고 그게 뭐라고 인강 전환을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는 밴드에 이제 자기 자리 찰칵해서 밴드에 올려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책상을 맡았어. 그럼 거기다가 사진 찰칵 찍어서 내 자리입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리 두 개 맞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는 요 자리 앉고 싶은 거야. 그래서 6시에 왔는데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어. 아, 다음 주는 5시. 5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5시에 왔는데도 먼저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 다음 주는 4시. 그러니까 새벽 2시. 재작년에는 11시 반까지 올라갔어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아,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아, 밤새서 줄을 섰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한편은 이제 약간 연예인병처럼 들어서 그랬지만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올해는 2분단 첫 번째 줄은 이틀 연속 못 앉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자리 때문에 안 싸우지. 그 다음에 뭐 추석 체크. 제가 여러분들 이름 다 외울 거예요. 이름이랑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생일 파티 열어드릴 거예요. 말벗이 없는데 내 생일날 미역국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 된장. 엄마도 까먹었어. 아들 축하해 이런 말도 없어. 딸 축하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 진짜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뭐 큰 건 아니고 그냥 초코파이에 초 꽂아가지고 150명이 박수 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탬버린 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개근상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 저 이제 배가 아프지 않는 이상은 쉬는 시간에 안 나가요. 저 여기 있어요. 네. 그냥 뭐 그냥 너무 거창한 말씀인데 사신성인.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질문 받아들여야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많이 단축되니까. 네. 그래서 질의응답, 뭐 상담 밤새도록 뭐 많이 했을 때는 뭐 새벽 1시 반, 2시도 했었어요. 그럼 되게 집에서 가족들은 싫어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문자 보내주세요. 최강창민 상담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날 최강창민이래? 이렇게 전화 드릴게요. 그다음에 나중에 소풍도 갈 거고 아이스크림도 한 번씩 사드리고 그다음에 합격생 초청해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합격생이라고 오면 되게 상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좀 들어보면 또 전의를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기회라서 당부 말씀은 네, 커플 수강생들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주의 부탁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따로 좀 앉아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저기 앉고 여학생이 여기 앉고 이렇게 뭐 손잡고 수업을 듣는다든가 뭐 과자를 입에 넣어준다든가 아 눈꽃 사나워 진짜 그건 좀 그래요. 네. 오케이. 저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같은 그룹에서 이제 사귄 적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제가 학번은 96인데 이제 99랑 사귀었거든요. 성당에서. 근데 98 여자 후배들이 저를 99 레벨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96이고 걔네들이 98이면 제가 선배인데 뭐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빠 예 99 에이 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보가 좀 꼬이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같은 그룹하고는 절대 연애를 안 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커플이었어.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전용 강의실 여기가 501호인데요. 이거 우리만 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음악 잠깐 틀어놨는데 진짜 카페처럼 운영을 할 거예요. 재즈 음악 딱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질문이 가능한 독서실이에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인강생들은 뭐 해줘요? 인강생 특별관리반 오셔도 됩니다. 이거 꼭 오세요. 무조건 오시고 참가 회비는 10,000원. 그 다음에 뭐 카페 열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 달든 조교들이 답 달든 또는 여러분들 같이 동료 장학으로 답 달든 또는 카페나 이메일에 질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름 불러주기. 예전에 그 초등에
박성현이라고 교육학 그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은 그 시작 전에 학생들한테 포스트잇 이렇게 사연 신청을 받는데요. 그럼 막 여기에 막 10개, 20개 쌓여 있대요. 그럼 그걸 30분이 됐든 1시간 됐든 다 읽어준대요. 수업 전에. 그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한대요. 그래서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인강생도 되고 카페에다가 뭐 선생님 수업 시작 전에 제 이름 한번 외쳐주시고 화이팅 해주세요. 그러면 미션을 주시면 제가 똑같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뭐 스터디 짜고 싶다 그 카페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인 선생님 저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특별 관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달 말일에 한 달 동안 공부한 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거 읽어보고 피드백 해드리고 할 거예요. 이거 시간 진짜 많이 걸리긴 하는데 해드려야죠 뭐. 그다음에 전화 연결 이벤트 카페에다가 연락처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 딱 서프라이즈 한창민이에요. 이렇게. 제 꿈이에요. 제 꿈. 제 꿈. 네, 안 남기더라고. 그다음에 마리텔 이벤트는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 BJ이고요. 유튜버예요. 네. 네. 별풍선 지금 100개 정도 쌓였는데 근데 이제 12월 30일 날 없어진다고. 빨리 쓰라고. 근데 별풍선 100개는 쓸 데가 없어 가지고 환전도 안 돼요. 그게 1000개 이상이 환전인데 좀 많이 좀 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리텔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인강생들 다 참여하면 이제 그냥 수다 한두 시간씩 떨고 얘기 좀 들어드리고. 어쨌든 인강생들 특관 오세요. 네. 그다음에 제가 제휴를 맺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좀 유별나긴 해요. 네, 굳이 저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웃음스쿨인데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네, 저녁에 신촌에서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2시간 정도 박수 치면서 웃는 거예요. 되게 어색한데 처음에는 눈물이 나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근데 그러면서 힐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좀 우울감이 좀 있어서 힘들었는데 많이 극복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노량진 입구역 보시면은 민군의 커피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가방 메고 제 백팩 저거 진짜 뭐 학생용 가방인데 저거 메고 가서 안녕하세요 저 임용닷컴 학원에서 물리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예? 선생입니다. 네. 근데요 제휴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 자기도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제휴 맺었어요. 뭐 여러 가지 혜택 많이 드리니까 가시면 될 것 같고. 맞다. 독서실 총무님 제휴 맺다고 전화 왔는데 답장 안 드렸구나. 전화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예전 학원에 있을 때 학원 바로 옆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한솔 독서실이라고 뭐 문자가 왔더라고. 제휴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아쉽다. 추가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다음에 삼성 권투체육관. 우리 여성분들 권투 괜찮아요. 그래서 좀 다녀보세요. 뭐 예전에 80년대는 권투 다니면 6개월 동안에 이것만 해요. 6개월 동안에 이것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거 6개월. 1년 동안에 이거랑 이거 2개밖에 안 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진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추천 교재는 일반 물리는 이제 할리데이랑 서웨이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4대 역학책은 그냥 이제 임용 준비하면 바이블인데요. 해석 역학책은 파울수 책이 네, 파울수 책이 바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파울수 책이 파울수. 그 다음에 통계는 스토우 책. 전작이랑 양자역학은 둘 다 크리피스. 네. 그래서 이거 보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어. 부족해. 다른 거 할 것도 많아. 그러면 저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저기 있는 핵심 내용들, 핵심 예제들은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리데이하고 서웨이는 연습 문제가 되게 많은데 할리데이가 몇 문제다? 4,400문제인가? 예제랑 다 합치면. 근데 그거 언제 다 풀어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퍼펙트 물리 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600문제 정도? 인데 이거 어차피 숙제긴 해요. 네, 이걸로 대체하시면 되고 이거는 무조건 구입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교보
로그인 하셔서 오늘 당장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육과정 다 외우셔야 되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 EBS 수능 특강 물리 원투 구입하셔가지고 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제 로직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험도 좀 병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멘탈 붕괴, 알겠죠? 그 다음에 체력 붕괴, 그 다음에 이산이 아닌 개벽 방향, 우리가 남이가 평생 가자. 네, 동료.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좀 안타깝고, 어떤 때는 제가 막 제가 해결할게요. 그러면은 조교들이 선생님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러고요. 더 일이 커집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가지고 경찰서 갈 일도 막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내년에 한 해 행운을 빌게요. 잘 하셔가지고 꼭 우리나라 무너진 공교육을 여러분들이 좀 살려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열심히 교직 생활하시면 저는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 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네, 끝내는 걸로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불편하시겠지만 네, 간단하게 질문 좀 받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요? 3초? 2초? 1초? 없는 걸로. 좋아요. 부끄러우신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고시생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